자, 저번 시간에 기초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풀어드리고 싶은 문제를 다 풀어드릴게요. 1078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합 배웠잖아요, 집합. 그죠? 아주 필수 문제고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10과 서로소. 같은 말입니다. 자, 10과 서로소. 그 다음에 우리는 배수의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A2, A5, 가운데는 10의 배수죠. 그 다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자, 10과 서로소가 되기 위해선 2의 배수도 되면 안 되고 5의 배수도 되면 안 돼. 근데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는 교집합이 있잖아요. 10의 배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여기 밖에 있는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합을 좀 어느 정도 배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거부감은 없잖아요. 그죠? 자,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그죠? 자, 바로 갑니다. 자, 2의 배수의 집합, 5의 배수의 집합, 포함 배제의 원리에 의해서 중복되는 10의 배수도 빼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0입니다. 2의 배수는 50개고요. 5의 배수는 20개고요. 10의 배수는 10개죠. 이걸 마무리하시면 답이 나올 것이고, 집합 기억하셔야 돼요. 집합으로. 그 다음, 자,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풀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얘들아, 여기 있는 방정식은 부정 방정식이에요. 그죠? 식은 하나고 문자가 3개입니다. 얘는 절대로 이 상태에서는 풀 수가 없죠. 그죠? 근데 x, y, z가 자연수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정 방정식을 풀 수가 있죠. 제약 조건이 있죠. 그렇다면,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배운 지가 좀 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x하고 y하고 z 중 하나에다가 하나씩 숫자를 카운팅해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 분류하는 경우가 적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x, y, z 중에서 어떤 문자에다가 1부터 카운팅하는 게 좋을까요? z죠. z 앞에 있는 숫자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자, 잠깐만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알았어? 빨리 푸는 연습. 자, z가 1이면 x 플러스 2y는 17이고요. 그지? 이걸 보시자마자 거리낌 없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대응표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x, y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당연히 y에다가 1부터 카운팅을 해야죠. y에다가 1을 카운팅하면 x가 15고요. 2를 카운팅하시면 13인데 여기까지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 일일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규칙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y가 하나씩 커지면 x 값은 2개씩 작아지죠. 그냥 딱 2개만 해보면 되잖아. 많으면 3개. 그죠? 그러면 3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11일 거고, 그죠? 이거 일일이 계산하고 있지 말고. 그러면 4 집어넣으면은 9고, 5 집어넣으면은 7이고, 6 집어넣으면은 5고, 7 집어넣으면은 3이고, 8 집어넣으면 1이죠. 끝났죠? 그지? 놓고 z가 2면 x 플러스 2y가 z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여기가 14예요. 귀찮겠지만 또 대응표를 푸시는 게 제일 빨라요, 얘들아. 대응표를 푸는 게 제일 빨라요. y에다가 2를 카운팅 하시면 12고, 2 카운팅 하시면 10이죠. 그러면 3은 8이고, 4는 6이고, 5는 4고, 6은 2고, 0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개수 8개, 여기에서 개수 6개 카운팅 했죠. 풀어야 돼요, 이렇게. 없어요. 자, Z가 3입니다. 3이면 X 플러스 2Y가 3 집어넣으시면 11입니다. 자, X, Y. 자, 대응표로 푸세요, 대응표로. 1 카운팅 하시면 9, 2 카운팅 하시면 7, 3 카운팅 하시면 5, 4 카운팅 하시면 3, 5 카운팅 하면 1이죠. 여기 있는 1부터 시작하는 거 카운팅 하시면 되지. 나 Z가 4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음수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자, X 플러스 2Y는 여기다 4 대입하면 이거 8입니다. 8이면 X, Y, Y가 1이면 6, 2면은 4, 3이면 2.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그 다음 빵이니까. 3개죠. Z가 5인 것도 하셔야 돼요. 5면은 X 플러스 Y는 5죠. 그러면 X, Y는 Y가 1이면 3, 2면은 1. 이 2개죠. 근데 6이 되면은 또 있네요. Z가 6이면 X 플러스 2Y는 2죠. 그러면 X, Y고 Y가 1이면 X가 빵이죠. 그럼 이건 카운팅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거를 빨리 하셔야 돼요. 오케이? 빨리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것도 풀어보시면 자, 부등식입니다. 자, 얘도 얘들아, 우리가 배웠던 부등식은 원래 미지수가 한 개 있어야 되죠. 얘는 풀 수가 없어요.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지? 실제로 여기 있는 부등식에 해에 해당하는 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겁니다. x 플러스 2y는 6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 등으로 치면. 얘가 1차 함수잖아. 그죠? 1차 함수면 원래 옛날에는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어려워서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인데 여러분들 한번 그냥 배워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를 그릴 거면 x 절편이 3이고 y 절편이 6입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는 이 빨간 직선이 이 아이인데 이 빨간 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순서쌍들이 있죠. 그죠? 이 무수히 많은 순서쌍들이 어떤 규칙이 있냐면 자, y 값이 x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한 다음에 6을 더하는 규칙을 가진 순서쌍들이 모인 거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 얘는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부등식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어디냐면 이 직선 아래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반대로 y가 크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6보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들은 여기에요. 직선 위에. 근데 만약에 얘가 제약조건이 없어. 제약조건이 없다면 해가 무수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수로 콕 집은 거야. 그지?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풀어도 돼요. 그림으로. 자, 봐봐. 어차피 자연수는 여기잖아. 이제 그림으로 푸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실은 얘는 파란 얘를 푸는 거지. 얘를 푸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그림을 더 정성스럽게 그려볼게요. 0, 1, 2, 3, 4, 5, 6 이렇게 있거든요. 1, 2, 3, 1, 2, 3, 4, 5, 6이고 여기 이 그림에 있는 빨간 직선은 이렇게 가는 직선일 텐데 그지? 그죠? 그 그림 그리면 그냥 더 빨리 풀 수 있어. 자, 자연수해. 하나, 둘, 셋, 넷인데 여기 등호 들어가잖아요. 등호 들어가니까 넷, 다섯, 여섯 개죠,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풀어도 되고, 그림을 그려서 풀어도 되고, 원칙적인 풀이는 뭐냐면, 자, 여기다 어떤 문자에다가 1부터 카운팅 할래? 당연히 x죠. x에다가 1을 카운팅 하시면 y는
4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1,1, 1,2, 1,3, 1,4인데 여기 있는 순서쌍들이 이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카운팅 하시면 2를 집어넣으시면 y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2,1, 2,2인데 여기 있는 순서쌍들은 요거 두 개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림으로 푸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걸 보세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이 A, B인데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니들 그냥 보자마자 판별식 때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 4 얘가 C죠. AB 플러스 1이고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얘가 허건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여기서부터가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AB고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 이쪽으로 이항을 해요. 근데 얘를 보시면 A 빼기 B의 제곱이 4보다 작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겠지,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응? 하나씩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보세요. 이 상태에서 보세요. A 빼기 B 이렇게 있고 얘가 실은 2차 부동식 푸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2차 부동식 여기다 루트 씌우고 루트 씌웁니다. 그럼 얘는 절대값 A 빼기 B가 될 거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죠? 아닌가? 근데 A 빼기 B가 마이너스 2하고 2가 되겠죠. 그지? 근데 A 빼기 B인데 자 A 빼기 B인데 자 봐봐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인 거 A 빼기 B가 0인 거 A 빼기 B가 1인 건데 여기서 A랑 B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죠? 앞에 있는 거가 뒤에 있는 거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자 1,2, 2,3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씩 카운팅 하는 거죠. 3,4 4,5 5,6 어쩔 수 없어요. 카운팅 하셔야 돼요. 이건 1,1부터 6,6까지일 거고 이거는 반대로 가면 되겠지, 그치? 반대로 2,1 3,2 4,3 5,4 6,5 6개, 5개, 5개니까 답은 16개. 그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고백 법칙. 자, 보십시다. 제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항상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딱 두 가지를 강조를 해요. 첫 번째는 문제를 읽고서 시각화 시키는 거랑 두 번째는 분류를 해야 됩니다. 상황을 분류를 하고 세 번째는 나열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각화 문제를 읽고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각화시키고 분류합니다. 상황을. 근데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를 푸실 때 이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빨리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나열과 배열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일단 시각화를 해보면 자 상자 A에는 1, 2, 3, 4, 5 이게 그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얘들아. 그 다음 B에는 보세요. 1, 2, 3, 4, 5, 6, 7 이렇게 있어요, 카드가. 근데 여기에서 한 장씩 꺼낼 건데 한 장씩 꺼낸 카드에 적힌 숫자가 여기서 나오는 건 스몰 a고 여기서 나오는 건 스몰 b예요. 그런데 자 이제 시각화를 시켰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분류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홀수인 상황을 분류하셔야 되는데, 그죠? 야, 이거 두 개 더해서 홀수가 되는 건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얘가 홀수고 얘가 짝수인 케이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인 케이스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죠?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 A하고 B가 A가 될 수 있는 거는 1부터 5까지고요. B가 될 수 있는 거는 1부터 7까지예요. 일부러 상황을 다르게 주는 거야. 대칭되지 않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여기서 분류를 하셔야 되죠. 또 분류를 하셔야 되지. 야, A제곱이 홀수가 되면은, 자, A제곱이 홀수가 되면, 라면은, A는 홀수가 돼야 되지. 아, 잠깐만. 잠깐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A는 반드시 홀수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B의 제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B가 뭐가 돼야 돼요? 짝수죠. 그죠? 근데 얘하고 얘가 대칭되는 상황이 아니지. 여기는 숫자가 다르잖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여기서는 A 제곱이 짝수니까 A는 짝수인 경우인 거고, B의 제곱이 홀수니까 B는 반드시 홀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케이스는 A에서 홀수가, 이제 상황을 분류했죠? 그 다음 나야 됩니다. A에는 홀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세 개. B에는 짝수가 2, 4, 6, 3개 있죠. 곱하기 3 하니까 9가지죠. 여기에는 A는 짝수가 나와야 돼요. 2하고 3 두 개밖에 없죠. 앞에가 A고 뒤에가 B예요. 그 다음에 B는 여기에는 홀수가 1, 3, 5, 7 4개 있죠. 4개 있는데 여기가 8가지인데, 그러면 수호야, 답은 뭐예요? 최종 답은? 이거 두 개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더해야 되죠. 모든 수학 문제에서 경우를 나누는 거는 이 답이랑 이 답의 합집합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답은 17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옆에 봅시다. 그래서 두 개를 풀어드리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세 분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을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시아야, 공약수가 뭐야? 겹치는 약수. 최악이네요. 최악이야. 이네야, 공약수가 뭐야? 최악이네. 최대 공약수예요. 그렇지. 야, 우리 학원에 있는 5학년이죠, 5학년. 우리 학원에 있는 5학년, 6학년 애들은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야, 공약수가 뭐야? 그러면 애들 자동으로 나와요. 공약수 뭐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그러면 눈치가 빠르시니까 공배수는 뭐겠어? 공배수. 최소 공약수. 그렇지, 최소 공배수는 배수야. 그럼 제가 모든 아이들을 다 이런 그냥 구구단처럼 숙지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예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걸 아셔야죠. 자, 약수의 개수. 자, 예를 들어서 12로 해볼게요. 12는 소인수분해 하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죠. 자, 여러분들이 중1 때 심지어 수호하고 시야도 내가 빡세게 그때 안 했었어. 잘 들어. 약수표를 만들어야 되죠. 그치? 약수표. 이 두 개 있으면 자, 1, 3, 1, 2의 1승, 2의 제곱. 그죠? 그지? 2를 집어넣는 이유가 뭐야? 1은 모든 수의 약수죠. 1은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집어넣고 여기 약수표를 보시면 이게 뭡니까? 3 곱하기 2죠.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은 뭡니까? 큰 수를 소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하죠. 왜?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약수잖아요. 그죠? 이거는 필수야. 수능에 항상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그럼 약수의 개수는 여기 2, 여기 2는 뭐야? 이게 1, 2인데 2를 집어넣잖아. 그래서 지수에다가 하나 더하고 여기 두 칸이잖아. 세로에 2를 집어넣잖아. 여기 1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지수에다가 하나 더해서 약수의 개수는 보시다시피 6개예요. 그런데 얘를 일반화 시킬 겁니다. 일반화 시켜서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으로 가죠. 2하고 3까지 숫자로 가면 니네가 어려워할 테니까. 그럼 얘는 뭡니까? 약수의 개수는 A 플러스 1이고 고등학교 때는 약수의 총합도 외워야 돼요. 약수의 총합. 즉 여기 약수표에 있는 수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1 곱하기 2의 1승 1 곱하기 2의 제곱 1 곱하기 3의 1승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2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죠. 근데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노란색들이 전부 약수잖아. 얘들 다 더하는 건데 얘를 이게 이름이 되면 1 곱하기 1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제곱이죠. 이거 3개 더하면 그 다음에 이거 3개를 더하시면 3 곱하기 1 더하기 2의 1승 2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지? 그죠? 이쪽은 요거 3개를 제가 분배법식으로 묶은 거예요. 그지?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3, 1 더하기 2의 1승, 2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1 플러스 2의 1승 쭉 가서 2의 A승 1 더하기 3의 1승 쭉 더해서 3의 B승까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습 해보죠. 180이 있어요. 자, 180은 엄청 큰 수죠. 여러분들은 이걸 외워야 돼요. 약수의 개수하고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을 숙지하셔야 돼요.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이 문제부터 풀고. 자, 요 두 개의 최대공약수 뭐냐? 280하고 420의 최대공약수. 처음에 10, 28, 42, 14, 2, 3인가요? 그지? 얘네들이 서로가 되면 그만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하시면 140이죠. 140. 그러면 이 문제도 풀 겸 140으로 가볼게요. 140. 그러면 140을 소인수분해 하시면 2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5고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 곱하기 7의 1승이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2, 1, 1.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둘 다 수능에 나와요. 이제 수능 기출문제를 나중에 풀게 될 일이 있잖아. 그럼 툭툭 나와요, 이거. 오케이? 최근에도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하나씩 더하는 겁니다. 2에다가 1 더하고 1에다가 1 더하고 1에다가 1 더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답은 10입니다. 그런데 약수의 총합 구하는 것도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고3 때는 반드시 이거 두 개를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내야 봐봐. 야 생각을 해봐. 오늘 안 오셔도 돼요. 때문에 지금 수업 중이라서. 자, 봐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140에 약수의 총합을 구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140에 약수의 총합. 이게 2, 1이잖아, 그지? 그러면 1 더하기 2의 1승 2의 제곱 1 더하기 5의 1승 1 더하기 7의 1승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7이죠. 6이죠. 8이죠. 그지? 이거 뒤에 곱하시면 42죠. 42 곱하기 8이니까 8, 2, 8에 16, 336이 약수의 총합이거든요. 한가하니까 해볼게요. 자, 140은 1 곱하기 140. 140은 1 곱하기 140, 2 곱하기 70. 그지? 여기다 7한테, 3은 되나요? 3 안 되죠? 4 되나요? 4도 안 되죠? 5 되나요? 5 곱하기 140을 5로 나누면 2, 5, 10, 40이니까 28. 5 곱하기 28이죠? 6 되나요? 6 안 되죠? 7 되죠? 7 곱하기 20 되죠? 8 되나요? 8 안 되죠? 9, 10 되나요? 10 곱하기 14죠? 140에 약수의 개수가 12개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직 2개를 더 찾아야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지금 약수의 개수 12개 알고 있잖아. 그죠? 뭐가 있을까요? 4? 140이 4로 나눠 떨어지나요? 4, 3, 12, 25. 맞네요. 이내야 4, 그지? 2 곱하기 70이고 이게 4 곱하기 35죠. 그죠? 이거 실제로 한번 더 해볼게요. 진짜 336 나오나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씨 갑자기 하기 싫다. 요거 30 100이죠. 100 130 여기까지 130 요거 3개 더하면 10이지 150이지 150 이거 2개 더하면 요거 2개 더하면 21이죠 56이죠 여기다 56 이거 2개 더하면 280이고 56 더하면 336이 나오는 거죠. 외울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180 같은 거 그지? 180 36 곱하기 5잖아 그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이죠.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18개고 약수의 총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1승 1 더하기 3의 1승 3의 제곱 1 더하기 5의 1승이에요. 오케이? 약수의 개수하고 약수의 총합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지? 물론 고3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다시 복습시켜드려요. 이 정수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걸 보자. 자, 54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
3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와씨 뭐지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자 일단 나오면 소인수 분해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러면 540이라고 하는 수는 27 곱하기 20이에요. 그죠? 그러면 20이라고 하는 수가 2의 제곱 곱하기 5인데 세제곱 5의 1승이죠. 그죠? 540을 소인수 분해를 하였는데 여기에서 짝수의 개수하고 3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2의 배수는 앞에 거 음. 따라서 뒤에 거가 어디 있어? 그렇죠. 자 보세요. 제가 경우에서 할 때 얘들아 내가 이거 기억나니? 자 파스칼 삼각형을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선생님 제가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요. 근데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사람이 A, B, C, D, E, F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반드시 A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3명을 뽑는 사건을 A라고 하면 5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되죠. 내가 반드시 뽑아야 되는 아이를 빼놓고서 여기 있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은 다음에 그 2명에다가 A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다음 더하기 5명 중에서 3명 뽑는 거는 A를 포함하지 않고 3명 뽑는 거죠. 얘가 지금 파스칼 삼각형 식이잖아. 다시 한번 n-1 c r-1은 플러스 n-1 c r은 ncr이죠. 그죠? 저번 시간에 시간 투자해서 파스칼 삼각형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확률과 통계가 공통인 수능을 보게 되니까 이항 정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봐봐. 여기에서 이 새끼 빼고 얘네만 가지고서 이네야 봐봐. 얘네만 가지고서 약수를 만드는 거야. 얘를 빼고. 그러니까 짝수라고 하는 거는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2를 제외하고 자 P는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3에다가 1 더하고 1에다가 1을 더해요. 그러면 8개가 나오지. 그 8개에다가 2를 뿌려주면 되잖아.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Q는 그럼 Q는 어떻게 되겠어? 3의 배수니까 이 식에서 2의 제곱과 5의 1승만 가지고서 약수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여기 있는 자 봐봐. 2가 1개 있으나 2가 2개 있으나 무조건 짝수잖아. 이해하지? 수업 이해했어? 지금 이 문제 푸는 논리가 엄청 중요해요. 응. 그러면 3의 배수는 3이 하나 있으나 3이 2개 있으나 무조건 3의 배수잖아. 그죠? 3을 빼고 이걸 가지고서 약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3 곱하기 2죠. 그러면 얘는 8개가 되고 얘는 6개가 돼서 최종 답은 14개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네. 어? 저거 1에다가 뿌리도 괜찮다. 3 곱하기 이거 여기도 해야 되네. 그죠? 이거 그럼 뭐야? 잠깐만. 그냥 거기다가 주면 4 곱하기 이거 왜 내가 4 곱하기 라고 했지? 아이고. 자, 다시 할게요. 다시 봐봐. 다시. 여기서 짝수의 개수가 짝수의 개수하고 3의 배수, 잠깐만. 3의 배수의 개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짝수의 개수는 3의 세제곱하고 5의 1승인데, 여기다 2를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치, 이네야? 그치, 이네야? 짝수의 개수는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랑 같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에다가 3을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최소한.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랑 같죠. 그러면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2 곱하기 4 곱하기 2여서 16개가 되고요.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여서 12개가 되고요. 얘는 P가 되고요. 얘는 Q가 돼서 얘네 둘을 더하시면 맞나? 그러니까 짝수가 좀 2가 540에 2개가 있으니까 전에다가 아이고. 잠깐만. 그리고 3의 배수도 3이 3개 있으니까 그걸 3의 3이 아, 3 하나만 뺀 거 이거네 그럼 그지? 이거네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얘는 18개 어때요? 납득이 되십니까? 그 뭐야? 원래 있던 거에서 2 하나 뺀 거고 원래 있던 거에서 3 하나 뺀 거죠. 그지? 그죠? 이 문제 잘 기억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것도 이제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자, 지불하는 방법수하고 지불하는 금액수. 자, 지불하는 방법수는 공식으로 가죠. 자, 일단 먼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연습. 100원짜리가 하나 있고, 50원짜리가 두 개가 있고, 10원짜리가 세 개 있어요. 이렇게 쉽게. 이제 우리한테 지불하는, 자, 지불 방법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수는 그냥 공식으로 가면 돼요. 봐봐. 지불을 하실 때 이 100원짜리를 100원짜리가 지금 없거나, 그러니까 지불을 할 때 100원짜리를 쓰지 않거나 한 개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다음 얘는 50원짜리를 쓰지 않거나 한 개만 사용하거나 두 개 사용하거나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얘는 1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한 개 사용하거나 두 개 사용하거나 세 개 사용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지불하는 방법수는 자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인데 하나를 더해주죠. 왜? 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지? 또 50원짜리 동전이 두 개 있는데 또 하나를 더해주지. 그죠? 10원짜리 동전이 3개 있는데 또 하나 더해주죠. 지불하는 방법수는 이 동전의 개수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1을 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를 빼면 되죠. 왜? 빵원을 지불하는 게 포함되어 있지. 그죠? 그래서 이게 공식이에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동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P계, Q계, R계 있으면 이게 공식이라고요.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수는 공식대로 가시는 것이고요. 지불 금액은 거스름돈을 바꿔야 되죠. 실제로 이제 방금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거는 지불하는 방법수 공식이고요. 자, 10원짜리 없앨게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상황에서 지불하는 방법수는 2 곱하기 3 빼기 1에서 5가지예요. 그럼 그 5가지 나열해 볼게요. 100원, 50원이 있는데 얘를 한 개 사용하고
얘를 빵개 사용을 하면 금액이 100원이지. 얘를 2개 사용을 하고 얘를 빵개 사용을 하면 금액은 200원입니다. 아이고 2개가 없구나. 100원짜리가. 100원짜리 1개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이거 1개, 이거 1개면 금액이 150원이지. 근데 얘가 1개, 얘가 2개 사용하면은 금액이 200원이에요. 근데 얘를 사용하지 않고 얘를 1개만 사용을 하면 금액은 50원이고요. 10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고 50원짜리 2개를 사용하면은 얘가 100원이 되죠. 그런데 자, 지불하는 방법수는 그냥 공식으로 풀면 되는데 지불하는 금액을 보시면은 여기 100원이랑 여기 100원이랑 중복되죠.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적 개수가 몇 개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직접 해봐도 되는데 동적 개수가 많아지면 이 중복되는 걸 처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 50원짜리 2개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잖아요. 거슬려요. 그러면 50원짜리가 4개가 생기죠. 그지? 50원짜리 4개 가지고 만들 수 있대. 이게 뭐 거스름 또는 계산을, 거스름 또는 고려하셔야 돼요. 아니, 거스름이 아니라, 어렵게 해야 되나? 아무튼, 지불하는 방법수는, 여기 지금 이거 50원짜리 2개로 100원을 만들 수 있으면, 큰 단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50원짜리 4개로 만들 수 있는 거는 50원짜리가 4개니까 5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 1개, 2개, 3개, 4개 해서 방법은 5가지인데 0원을 지불하는 거 제외하는 거니까 이거 빼면 4가지죠. 근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금액이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자, 방법수는 공식으로 푸시고요. 금액은 거스르는 겁니다. 자, 이걸 풀어볼게요. 100원짜리 1개예요. 50원짜리가 3개네요. 50원짜리가 3개예요. 10원짜리 2개예요.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수 A는 여기 있는 동전이 1개에다가 1 더하고 3개니까 하나 더하고 2개니까 하나 더하신 다음에 하나 빼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23이고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는 자, 동전을 보세요. 10원짜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50원짜리 못 만들잖아. 그치 이래야. 그러면 여기 있는 100원짜리를 거슬러요. 50원짜리 2개. 그러면 50원짜리 동전이 5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5개에다가 하나 더하고 2개에다가 하나 더한 다음에 최종 또 하나 빼면 돼요. 6 곱하기 3에서 얘는 17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A 빼기 B를 하면 답은 6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096번 풀어드릴게요. 아유, 그림이 희미하네. 자, 경우의 수는 제가 아주 디테일하고 천천히 나갑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푸신 문제가 많은데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도로망에서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자, 도로에 가짓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이고야 B하고 D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데 여기는 도로가 2개 있고 여기는 도로가 3개가 있어요. 여기는 도로가 2개밖에 없고 여기는 3개 있어요. 근데 어디에다 추가한대?
B하고 D에다가 지금 추가한다고 하죠. X개. 그지?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얘가? 근데 한 번 지나간 데는 지나가지 않고 도로가서는 안 만난대요. A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90개가 돼야 된대. 추가해야 되는 도로수를 물어봤어, 이네야. 이 상황을 분류해야 되죠. 그지? 자, 첫 번째 상황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상황은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여기 빨간색 도로가 없을 때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 근데 여기에 도로가 추가가 되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죠. A에서 B를 갔다가 D를 갔다가 C로 가는 케이스. 또 A에서 D를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가는 케이스 네 가지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거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세 가지 해서 여섯 가지. A에서 D로 가는 거 세 가지, D에서 C로 가는 거 두 가지 해서 여섯 가지. 근데 A에서 B로 가는 거 두 개, B에서 D로 가는 거 X개, D에서 C로 가는 거 두 개 해서 얘는 4X예요. A에서 B로 가는 거 3개, D에서 B로 가는 거 X개, B에서 C로 가는 거 3개 해서 여기는 9X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13X 더하기 12가 90이죠? 그럼 90에서 12를 빼면 뭐예요? 78인가요? X가 뭐예요? 6. 그죠? 6개 추가해야 돼요. 자, 이네야. 자, 색칠하기입니다. 자, 색칠하기. 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고3 때도 나와요. 고3 때도. 자, 고3 때도 색칠하는 거 나오고. 자, 색칠하기 갑니다. 얘들아, 색칠을 할 때 제가 알려드린 원칙이 있죠. 첫 번째, 무슨 원칙이 있어요? 어디부터 칠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인접한 면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색칠하기 할 때 여러분들이 색칠하는 순서를 잘못 정하면 경우를 엄청 나눠야 돼요. 두 번째 원칙은 뭐야? 칠한 다음부터 자, 연달아서 색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연달아서 색칠한다는 말 뭐냐면 봐봐, A를 칠한 다음에 B를 칠한 다음에 자, A, B, C, D, E 이렇게 쭉 이어져서 칠하면 되는데 니네가 A 칠한 다음에 B 칠한 다음에 갑자기 생뚱맞게 D를 칠하잖아요? 그럼 경우를 나눠야 돼요. B하고 D가 색깔이 같은 경우, B하고 D가 색깔이 같은 경우를 나눠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경우를 많이 나눌수록 니네가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여기를 칠하면 순서대로 연달아서 색칠을 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자, 니네 지금 얘는 어디부터 칠해야 될 것 같아? A죠. A는 네 군데랑 연달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웃한다는 말이 뭐냐면 최소한 성분을 공유하는 게 이웃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C하고 D는 이웃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성분을 공유하고 있는 게 이웃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를 색칠을 했잖아. 한 칸 건너뛰고 색칠을 하잖아요. 그럴 때 경우를 분류하셔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거는 니네가 답을 외우고 있지. 84가지죠. 84가지 아니 좀 이따 가지. 응, 그렇지. 1099번을 오케이. 봐봐. 이거 먼저 하자. 자, 한 가지 댓글만 칠하는데, 자, A, B, C, D, E 순서대로 칠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색깔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색깔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칠할 때 몇 번 색깔을 칠했는지 체크를 하면서 가라 그랬지. 자, 여기다 1번 칠했어. 여기 5개죠. 그지? 그럼 이내야, 여기에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여기에는 1번을 칠했기 때문에 4개를 칠할 수 있죠. 4개를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을 칠합시다. C에는 1번이랑 2번 빼고 다 칠할 수 있잖아요. 그지? 여기에는 3개를 칠할 수 있는데 3번을 칠합시다. 이걸 니네가 체킹을 하면서 가야 돼. 근데 보시면 D를 칠할 때는 1번이랑 3번 빼고 다 칠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3가지죠. 여기다 뭐 2번을 칠해도 돼요. 그지? 2번을 칠해도 돼요. 근데 여기를 칠할 때는 1번이랑 2번 빼고 다 칠할 수 있으니까 3가지죠. 이거를 계산하시면 20 곱하기 27이니까 답은 540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유형 있죠? 이 유형. 자, 얘들아 봐봐.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죠. 자,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A, 자, 요렇게 돼 있는데, 그지? 여기 A, B, C, 그러니까 니네가 보시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이 그림과 이 그림은 같은 그림이에요. 그죠? 같은 그림이고 또 이 그림 다 같은 그림 아니 뭐야 똑같이 그렸네. 똑같이.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세 개는 같은 그림이에요. 그지?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봐봐. 색깔이 몇 개 있어?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지. A부터 칠합시다. 자, 우리한테 색깔이 몇 개 있어? 4가지. 색을 1, 2, 3, 4인데 물론 제가 이제 처음에 그냥 설명할 때도 엄청 디테일하게 해드렸는데 또 다 잊어먹었을 거야. 이 색칠하기 되게 중요해요. 이네야 봐봐. 제가 A, B, C, D 순서대로 칠해볼게요. A에다가 1번 칠했어.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지. 그지? 근데 B에는 2번을 칠했어요. B에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예요. 근데 세 번째 면을 칠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세 번째 면을 칠할 때 지금 얘네가 이렇게 A 칠하고 B 칠하고 C를 칠하는데 A하고 C하고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로 나눠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고 칠게. 여기다 3번 칠했어. 아니 니네가 지금 보기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요? 3개죠.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제가 적어볼게요. 1번, 3번, 4번 칠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1번을 칠했을 때 하고 1번을 칠했을 때 하고 3번, 4번을 칠했을 때 하고 달라요. 봐봐. 여기다 1번을 칠하면
D를 칠할 때 몇 개 칠할 수 있어? 여기도 1번이고 여기도 1번이죠. 개. 그죠? 2개죠. 아니 2개입니까? 3개죠. 여기에 1번이 칠해 있을 때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뭐야? 2번, 3번, 4번 다 칠할 수 있어. 잘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3번을 칠하면 그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3번을 칠했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뭐야? 1번, 3번 빼고 2번하고 4번 칠할 수 있죠. 잘 들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 4번을 칠했다고 쳐봐. 1번하고 4번 빼고 2번하고 3번 칠할 수 있잖아. 원래 이 색칠하기는 수영돈인데 하얀 경우랑 색깔이 있는 경우랑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경우를 분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 A하고 C하고 같을 때. 이제 하얀색만 보시면 되는 거야. A에 칠할 수 있는 거 4개고 B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죠. 근데 C에는 A에 칠한 거랑 C에 칠한 거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 가지가 와야 돼요. A에 칠하는 거지. 그러면 D에는 3개 칠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 보세요. A하고 C하고 다를 때 A에 4개를 칠할 수 있어. B에도 3개를 칠할 수 있는데 A랑 C랑 다르면 여기 2개 칠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2가지 칠할 수 있는데 이거 2개가 경우가 똑같지? 이건 2가지지. 그지? 이거 계산하시면 4, 9, 36가지. 얘는 48가지. 그래서 이거 2개를 더하시면 84가지를 대부분 여러분들 친구들은 외우고 있어요. 84가지를. 오케이? 여러분도 숙지를 하시길 바라고. 오케이? 그 다음 자 봅니다. 자 얘를 보시고 자 오른쪽 그림에 5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할 겁니다. 근데 같은 색깔을 중복해서 칠도 좋은데 자 얘를 칠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칠해야 돼? 어디부터 칠하고 싶어? 그지? 그죠? 근데 봐봐 여기가 A고 B, C, D, E고 이게 A예요. 여러분들 A부터 칠하고 싶죠? 자 이제 한번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릴게요. 색칠하기 문제는 수영도예요 원래 기본은. 자 A 칠한 다음에 어디 칠할 거예요? 희한하네. 알파벳 순으로 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왜 그래? 그러면 자 A, B, C, D를 칠할 건데 자 이제 색깔은 몇 개 있어요? 어이 뭐야 색깔 몇 개 있어? 5개 있다. 그죠? 색깔을 1번부터 5번까지라고 할게요. 이내야 후회한다. 아이고 이번 기말고사는 성적이 경우의 수 순열조합에서 나요. 순열조합 잘하는 사람이 점수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1학기 등급은 기말고사에서 나요. 1학기 등급은 항상. 자 소야 A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야? 5개. 몇 번 칠할까? 당연히 1번 칠할게요. 여기 5개야. 자 이제 B를 칠할 거야. B에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4가지죠. 당연히 2번을 칠하겠지? 그지?
그 다음 C에는 세 가지. 세 가지. 몇 번 칠할까? 3번 칠할게요. D에는 경우 나눠야지. 경우를 나눠야 되죠. 이거를 캐치하셔야 돼. 소야, D에서 왜 경우를 나눠야 돼? B랑 같은 느낌. 그렇지. B랑 같은 색을 칠해도 되고 다른 색을 칠해도 되죠. 그럼 경우를 나눠야 되겠네요. 첫 번째, B하고 D하고 같을 때. 두 번째, B하고 D하고 다를 때로 나눠서 해볼게요. 그러면 D에는 반드시 2번을 칠해야 되지. 얘는 무조건 고정돼 있지. 한 가지지. 그죠? 2에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1번하고 2번 빼고 세 가지 칠할 수 있죠. 그지? 그 다음, 자, B하고 D하고 다를 때 A 칠합니다. 5. B도 똑같이 4겠죠. C도 3이에요. 근데, 자, 지금 이제 다른 경우를 보면 1번이랑 3번 빼고 2번 있고 또 뭐가 있어? 4번도 있고 5번도 있잖아요. 일일이 다 보여드릴게. 여기다 여러분이 4번을 칠했어. 그러면 1번, 2번, 4번 빼고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 2번, 3번 칠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5번을 칠했으면은 1번, 2번, 5번 빼고 3번, 4번 칠할 수 있죠. 그지? 이해하셔? 얘는 여기에도 두 가지, 여기에도 두 가지. 그러면 20 곱하기 9니까 180. 얘는 20, 12. 20 곱하기 10이니까 240. 두 개 더하면 420이 달리나요?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자, 오늘은 경우에서만 해야 되겠다. 자, 보세요. 자, 수영도 이거 기억나? 완전순열. 완전순열 기억나요? 완전순열. 완전순열 기억나나? 내가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완전순열. 응? 자기 의자에 앉지 않는 거. 쉽게 얘기해서. 자, 보세요. 여기 숫자가 1, 2, 3, 4가 있는데 네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A, I하고 I가 달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할게. 자, 봐봐. 1번 의자가 있고 2번 의자가 있고 3번 의자가 있고 4번 의자가 있는데 이제 자기 등번호에 이제 의자랑 똑같은 의자 번호하고 자기 등번호랑 똑같은 거야. 아이고 되게 지루한 것 같다. 근데 내가 이 완전수녀를 이제 두 가지를 외우고 들어가자 그랬죠? 4개짜리 완전수열, 4개짜리하고 5개짜리 완전수열을 외우자 그랬는데 이 4개짜리 완전수열이 1101번이고요. 그 다음에 5개짜리 완전수열이 1102번 문제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제야. 자, 보세요. 4개짜리 완전수열은 뭐냐면, 자, 의자가 4개가 있는데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거야. 그 여기 1번 의자에 1번이 앉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럼 제가 2번을 앉힐게요. 2번을 앉혔어. 2번을 앉혔어. 그러면 자기랑 똑같은 번호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이제 배열해 보셔야 되죠. 말 그대로 이게 수용도죠. 그죠? 말 그대로 수용도니까. 여기 1, 4, 3 만들면 되지. 그죠? 또 여기에 2번이 있을 때 또 어떤 경우 있나요? 3, 4에 3, 4, 1 그러네요. 그죠? 야, 완전순열 자기 의자에 앉지 않는 거야. 또 있나요?
응? 4, 1, 3도 되죠. 그죠? 또 있나요? 없죠. 그럼 여기에 1번 의자에 2번이 앉아있을 때 경우가 세 가지야. 그래서 자, 4개짜리 완전순열은 3 곱하기 3에서 9가지로 외웁시다. 9가지. 얘는 이제 똑같은 거죠. 얘가 1, 2, 3, 4가 얘가 의자야. 얘 사람인데 얘네들이 달라야 되는데 숫자가 달라야 되는데 자기 의자에 앉지 않는 거야. 이게 완전순열이야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5개짜리 완전순열은 뭐냐면 이건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농구공이 이렇게 5개가 있어. 그 다음이 가방이 5개가 있어. 근데 여기 4개짜리 완전순열은 자 1, 2, 3, 4 여기가 2번일 때 1, 4, 3 또 3, 4, 1 또 근데 그때도 처음에 지도나갈 때도 4개짜리 5개짜리 다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일일이 또 뭐가 있냐 4, 1, 3 이렇게 세 가지죠. 그래서 3 곱하기 3을 나왔죠. 근데 보세요. 아이고 이건 5개짜리 완전순 아니네. 2가 적혀있는 공은 A1에 넣고 K가 적혀있는 공은 AK에 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가방이 A1, A2, A3, A4, A5인데 우리한테 2가 적혀있는 공을 A1에 집어넣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자, 우리한테 딱 얘를 지정을 해줬어. 이제 여기를 여러분들이 나열을 하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해봐야 돼요. 자, 같이 합시다. 여기 2, 3, 4, 5잖아. 그지? 우리한테는 숫자 뭐가 있어? 1, 3, 4, 5가 있어. 응? 요것만 하고 끝낼게. 자, 바빠. 그래, 오늘 딱 경우의 수까지 하면 되지. 여기다 1을 집어넣을까요? 자, 뭐가 있을까? 4, 5, 3 있겠네요. 그죠? 또 여기가 1로 세팅되어 있을 때 있나요? 어때요? 찾아보세요. 5, 5, 3, 4. 또 여기 1로 세팅되어 있을 때 있나요? 이거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있을까요? 5, 4, 3 없나?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이제 2는 쓸 수가 없어 우리가. 1이 왔죠. 근데 이거 할 때는 여기 2 돼 있을 때 이거 세 가지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가지로 외웠잖아요. 그지? 근데 5개짜리 완전순열은 이게 대칭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일일이 해보는 거야 지금. 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번호가 3번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공이 1, 4, 5 있어요. 우리한테 1, 4, 5를 가지고 나열할 겁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1, 5, 4 되나요? 그죠? 또 4, 5, 1도 되죠? 또 5, 1, 4 그죠? 뭐야? 여기 1이 왔을 때는 2가지인데 3이 왔을 때는 3가지죠. 그럼 그 다음에도 해봅시다. 자, 여기 4가 옵니다. 여기 4가 온다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공이 뭐만 있는 거야? 1, 3, 5만 있는 거야. 여기 2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1, 3, 5만 가지고 해볼까요? 1,
5, 3 되나요? 자, 여기 4가 왔어요. 또 5, 3, 5, 3, 1 되나요? 또 5, 1, 3 되나요? 그죠? 야, 여기 3하고 4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1일 때는 그 이제 해봐야지 또. 여기 이제 5가 옵니다. 5가 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예요? 2번하고 5번 썼으니까 1, 3, 4, 4개 있는 거예요. 아, 1, 3, 4 되겠네요. 또 여기 5가 오면은 뭐가 될까요? 4, 1, 3. 또 있나요? 4, 3, 1, 4, 3, 1. 그러네요. 그죠? 자, 다시 검토합시다. 1은 정말 두 개밖에 없나요? 그죠? 아, 선생님. 얘랑 달로. 자, 5개짜리 완전순열은, 여기에 2가 세팅되어 있을 때 이 가지수를 외우세요. 몇 가지예요? 11가지죠? 11가지인데 여기에 숫자가 몇 개 올 수 있어? 2, 3, 4, 5, 4개 올 수 있죠? 그래서 5개짜리 완전순열은 44가지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주로 이 11가지 나열을 시킵니다. 자, 수호는 적으세요, 이걸. 적으실 분은 적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여기까지가 지금 경우의 수지. 이 다음 시간부터 순열 조합을 이용해서, 근데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할 거기 때문에 문제를 대부분 다 중요한 걸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순열 조합 문제는 진짜 많이 풀릴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오늘은 경우의 수